네, 보도 보시고 계시죠? 네, 오늘은요, 집주인이 주의해야 될 거, 임차인들, 특히 이런 여자분들, 주의해야 될 여자 임차인들, 정말 제가 크게 당했습니다. 이런 임차인, 주의해야 될 임차인들, 특히 외환동물 키우는 임차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한번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날씨가 상당히 추웠죠. 보일러 동파는 아니고요. 여러가지로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수리 교체를 했는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나간 여자는요, 유한동물 키워가지고 저의 집, 원룸이죠.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좀 개판으로 치고 나가버렸는데 제가 그냥 보증금을 다 내주는 바람에 어느정도 보상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약간 후회가 좀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집주인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정도 재테크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맡겼더니 부동산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해주고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가보지도 않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하자가 많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보증금 다 내주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질질 새고 있고, 특히나 세탁기에다가 외환동물 물품들을 많이 돌려가지고 날카로운 곳이 들어가서 찢긴다든가 해서 물이 줄줄 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수리를 하면 됩니다. 수리를 하면 되는데 수리 비용이 10만원, 출장비 해가지고 10만원 정도 나왔고요. 결국은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이 세탁기 내부에 너무 많은 유한동물 털들이 있어서 힘들다. 그리고 사진에 보다시피 장롱 밑에 콘돔이 끼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나나 같은 거, 이런 거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낯뜨거웠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이렇게 개인 쓰레기들을 처박아 놔가지고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힘들다, 뒷정리하기가.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현재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할 상황이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스보일러가 낙후되거나 고장이 나고 점검 등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날씨가 좀 춥기도 추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리를 해주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특히나 낙후된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수명 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집주인이라면 겨울만 되면 그리고 여름이 되면 너무너무나 긴장이 됩니다. 여름에는 누수가 있을까봐, 장마 때문에 누수가 있을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또 긴장을 하고, 겨울에는 이 가스보일러 이런 것 때문에 또 전화 올까봐 이게 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진에는요, 이렇게 보일러를 바꾸면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야 되는데 또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가스보일러 기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요즘에는요 컨덴싱 보일러 아니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안 알림 등, 이게 뭐라죠? 이게 알람을 울리고 가스가 누출되면 알람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25평 정도 돼 투룸, 3룸은 약 90만원 정도 되고 20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룸 정도는 55만원인데 콘덴싱을 달아야 되면 75만원, 80만원, 9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평형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낙후된 올해도 한 20년 넘은 이렇게 얼룸 아파트를 임대를 줬는데, 이번에는 또 뭡니까, 가스 차단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20년 전 업체를 또 인터넷에 수소문 관리실 수소문 해가지고 전자식이냐 기계식이냐 해가지고 이런 원통 모양의 가스 차단기를 또 설치를 또 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상당히 3, 40만원 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가스 차단기, 전자식 가스 차단기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화력이 약하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도 바꿨습니다. 가스레인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이 고장나는 게 각종 배관이라든가 이런 튜브에서 누수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싱크대라든가 싱크대 주변의 수전이라든가 파이프, 보일러는 둘째치고 이런 틈틈이에서 낙후가 되면 누수가 돼서 이런 개수대, 그 다음에 호스 이런 걸 또 교체해줘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전화 온 것은 이 수전에서, 물론 건물이 오래되긴 했지만 물이 틀어도 쫄쫄쫄 나온다, 그 다음에 바닥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이 수전 제품 자체는 싸죠. 저도 이제 셀프 다이다 해가지고 많이 바꿔와서 이 수전이 얼마인지 알죠. 한 2, 3만원 하죠. 싼 것은 3만원대
초중반인데 바꿨고, 그 밑에 또 물이 샌 이유가 이런 배관이 낙후됐다. 그래가지고 뭐 육구인가 이 구멍으로 호스를 6개를 연결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공사, 큰 공사가 될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 한 분을 불렀는데 이걸 할 줄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돌려보내고 다른 분을 어렵게 출소문해가지고 이것을 또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중간 밸브를 바꾸고 호스를 또 연결을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집주인이면요 이렇게 좀 힘들어요. 정말 전화 오면 이런 거 다 관리실 연결해서 찾아야 되고 인터넷 연결해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집주인이 되면요 이런 거 감수를 하고 마음을 단단히 또 먹으셔야 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계속 수리사항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화장실, 오래된 2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점검구를 열어서 보면은 이 배관, 큰 배관이 보입니다. 이 배관이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배관은 똥이 지나는, 위층에 있는 집에 똥과 오물이 지나는 그런 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얼룩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이게 너무 오래돼서 여기서 똥이라든가 오물이 새고 있다, 이걸 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겁을 주는 거야. 관을 또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얼마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위층에서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집, 그러니까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의 아래층에서 만약에 이렇게 냄새가 나고 오물이 새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집,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쟁이 있을 때 뭐 관리소 사무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수리는 개시는 하지 않았고, 아저씨 말은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온다. 수리비를 윗집하고 잘 상의를 해봐라. 그래서 이것을 수리를 해야 된다. 이 기역자 밸브를 교체하는 정도의 수준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을 위층에서 자기들 똥을 내려가는 그 관인데 돈을 내려고 할까요? 24평 같은 경우는 배관만 바꿀 경우, 이 똥배관 똥배관 바꿀 경우에는 약 20만원 정도 들고, 30평 때는 3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특히 천장 석고보드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30평 때는 좀 비싸다, 뭐 이런 집이 또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 집주인이라면.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또 소모품 중에 하나가 이런 화장실의 밸브라든가 패킹, 이런 거 올렸다 내렸다 한 이런 거에서 또 소리가 난다든가 물이 새거나 해서 이런 걸 마금 조치가 잘 안 돼서 부품을 교환해 줘야 되는 때가 또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런 UBR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옛날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런 수리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품을 저도 셀프로 많이 바꿔봤거든요. 부품은 10,000원, 20,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줬냐? 100,000원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이 설비업자분들 정말 돈 많이 버리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만원, 3만원 부품비면 거의 한 8만원 정도가 인건비라고 하면 되겠죠. 아까 그 밸브 교체하는 거 있죠? 그것도 10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수전 교체하는 것도 10만원 줬습니다. 수전 얼마인지 아시죠? 2만원, 3만원, 뭐 3만 5천원 정도 하는데 인건비죠. 인건비를 또 8만원 정도에 더 10만원에 맞췄다. 그래서 총 3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개 수리하는데. 그리고 반지하 이렇게 낙찰 받으시거나 반지하 세를 주고 계시는 분들, 최대 관심사 반지하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이 차죠. 그런데 습기의 원인을 알 수 없어 가지고 아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실 건데, 이렇게 물이 차고 이 습기 때문에 방 전체적으로 곰팡이가 끼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걸 집수정 공사라고 하거든요. 건물 밖에다가 집수정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을 파가지고 이 바닥 안에다가 통을 심고 통 위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이 반지 안에 물을 차가지고 모아가지고 배출하는 방식, 호스 있죠. 호스로 배출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거 당해보면요. 이게 반지하 지층 구입하셔가지고 새 놓으실 분들은 이런 거 주위에서 잘 살핀 다음에 반지하를 구매하거나 입찰을 하거나 경매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요 130만원 들었습니다. 이거 공사. 그런다고 해서 습기 문제가 완전 해결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지층 구매하시는 거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정말 집주인 되면 이런 고통도 당해야 되고, 뭐 이런 커튼,
블라인더 고장나는 것은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5만원, 7만원, 직접 다실 수도 있지만, 거리가 멀면 직접 달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싱크대에 이렇게 또 뜨거운 거 나가지고, 얼룩이 생기게 하거나 해서, 또 집주인이 또 이런 거 수리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임차인들이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제가 좀 후회되는 게, 직접 가가지고, 중개사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가야 되는데, 거리상, 그래 또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 가셔서 반드시 건물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보증금을 정산하셔야 된다. 오늘은요, 다양한 집주인의 고통, 고충 한번 알아봤는데요. 집주인이 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시대 차익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돈 쏟아붓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원룸 이런 거보다는요, 아파트를 구매하시고요.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입지 좋은 곳을 그나마 골라서 투자해야지만이 돈만 이렇게 쏟아붓는 일이 없게 된다. 그리고 특히 외환동물 키우는 여자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분들 특히 외환동물 같은 경우는요, 외환동물 용품을 또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세탁기 안에 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세탁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환동물을 키울 경우에 위약금, 과태료, 벌금 해서 보증금의 10%를 그때 기재를 했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임대를 주다 보니까 부동산만 공인중개사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었고 손해가 막심했다. 집주인이 쉽지는 않다.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반드시 계약 일자 나가는 날은 방문을 하셔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부동산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이것도 한 말씀 드려봅니다. 약간 좀 우울해가지고 약간 오늘 침울한 가운데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집주인의 역할 신고 같지 않다. 고통스럽다. 돈 많이 들어간다. 물건 선별 잘하고 입지 선정 잘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투자 멈추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앞으로의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5년 내에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층 이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